이런 질문이 왔어요. 국룰이란 단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인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국룰이 뭡니까? 꼭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표준 기준이죠. 뭐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에는 치즈를 넣는 게 국룰. 아파트 38평이 국룰. 뭐 나이키 에어조다는 이런 컬러가 국룰. 일본 여행 처음 가는 거면 뭐 오사카가 국룰. 오사카 가서는 어떤 꼬치집이 국룰. 타코야끼 먹을 때는 이렇게 주문하는 게 국룰. 그놈의 국룰이 진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라고 아마 궁금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그냥 즉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국룰이 빨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터넷 밈 같은 가벼운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아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문제점을 먼저 말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됐느냐, 아니면 뭐 긍정적인 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이거죠. 어떤 선택과 기준의 필요죠. 어떤 분야를 할 때, 뭐 일본 여행을 갈 때, 나이키 에어조던을 살 때, 아파트를 몇 평을 갈 때 고민할 때 그거를 막 선택하고 기준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또는 또 실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여행 처음 가는 건데 갔다가 실패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피로감 때문에 어떤 기준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국룰이에요. 그래서 그런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건 긍정적인 점, 또는 그래서 생기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제가 대한민국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한 문제점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거죠. 획일화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룰! 말 그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인의 개성과 취향은 무시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국룰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패션, 똑같은 취향, 똑같은 여행지, 똑같은 음식점을 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취향,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이 콘서트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개인의 개성과 취향은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된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취향을 찾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박탈당하는 거죠.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쉽게 그냥 남의 기준에 의해서 고를 수 있는 피로가 낮아지는 거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손해가 있다고요. 내 취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내가 여행을 가면 꼭 오사카를 가야 될까? 오사카 가면 꼭 꼬치를 먹어야 될까? 에어조던은 꼭 사야 될까? 에어조던 사면 이 컬러를 사야 될까? 내가 원하는 컬러는 뭐지? 라는 걸 박탈당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사실 이 국룰의 말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국룰, 이게 약간 어떤 압박감을 주냐면 이걸 안 하면 굉장히 소수인 것 같고 마이너리티 같은 느낌이 들죠. 국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국민, 국가의 룰인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이게 잘못 쓰이면 어떤 느낌까지 가냐면, 인터넷 밈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제가 약간 찜찜하게 느끼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그 이면에는 소수 취향에 대한 약간 압박이 있는 거예요. 야, 넌 국룰을 무시하냐?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그러는데 네가 뭐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조던, 아니면 무슨 뭐 범고래 컬러가 국룰. 한때 그랬던 적 있죠? 그래서 그냥 지하철에 밈처럼 돌았죠. 그것도 싹 다 그냥 범고래 컬러였죠. 그런 획일화도 문제인데 나 혼자 무슨 형광색을 신었다고 쳐봐. 래퍼나 뭐 어떤 되게 유명하고 힙한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형광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취향대로 신었는데, 야, 너 돈 많나 보다. 아니 에어조던 처음 사는데 국룰 무시하고 범고래 컬러 무시하고 형광색이 웬 말? 이러면서 어떤 소수 취향에 대한 압박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룰은 필요해요. 오직 뭐에서만? 로우. 그냥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에서만 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취향이나 선택에서까지 룰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소수 취향이 무시될 수 있고, 또 뭐 선택의 필요는 줄어들지언정 나의 취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득보다 더 큰 실이 있다. 비슷한 얘기. 2번째 큰 손해는 뭐냐면 이거죠. 제가 이 콘서트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고 여러분들도 공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스트레스, 무슨 뭐 선택의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놈의 비교. 태어날 때부터 비교해서 미쳐버리는 이 비교. 근데 이 국룰이 그걸 은근히 조장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뭡니까? 뭐 아파트 38평이 국룰. 은근히 이걸 표준 기준 또는 이상적 기준이라고 하죠.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38평보다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또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구조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죠? 뭔가 표준에서 이상해서 뒤떨어진 열등감을 느끼게 하죠. 은근히 우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38평이 국룰이야. 근데 몇 평짜리 샀어? 난 25평. 아니 난 아파트 못 들어갈 것 같아. 국룰에서 위배되네.
다시 국이라는 거에서 어떤 폭력성이 있습니까? 이건 다수의 기준이고 절대적으로 맞는 거야. 룰에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이건 따라야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강압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뭐가 발현된다고요? 열등감. 나는 저 기준을 못 맞췄어. 국룰을 못 맞췄어. 왠지 나는 열등하고 뒤처진 것 같아. 이러면서 비교의식이 싹 트는 것도 있습니다. 국룰, 다시 여러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냥 웃자고 하는 말에 뭐 이렇게 다큐, 그 있잖아. 예능으로 접근했는데 왜 다큐로 대답해? 그런 게 아니라 이 국룰이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강압적인 이 뉘앙스의 본질에는 이런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경각심 삼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안. 어쨌든 국내도 좋은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좋은 장점만 살리고 저 획일화와 비교의 단점은 버리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국룰도 한 번쯤 참고는 해야겠죠. 왜냐? 여러분 선택하고 기준 세우는데 참고할 게 있으면 좋으니까. 어떻게 장점만 쏙쏙 빼먹을 수 있느냐? 자, 어떤 분야에서 선택과 기준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택과 기준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국룰이란 게 있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요. 일단 참고만 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국룰이 정말 그 분야의 본질을 담고 있을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나이키 범고래 컬러여야만 해. 왜 범고래 컬러여야 될까? 이게 이 운동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란 본질일까? 38평은 정말 어떤 본질을 담고 있을까? 38평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삶의 윤택함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일까?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렵죠?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왜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야, 일본 처음 여행 가면 오사카가 국룰이야. 왜? 왜 도쿄도 아니고 교토도 아니고 나고야도 아니고 왜 오사카가 국룰인데? 그 왜를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그 왜에서 나온 대답이 너무 단순해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런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답변이 나오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왜라고 질문했는데 뭔가 그게 일본 첫 여행의 본질을 담고 있다. 에어조던의 그 컬러가 뭔가 본질을 담고 있다. 그죠? 38평이 뭔가 본질을 담고 있으면 국룰이어도 따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 외에 대해서 답을 들었고 상당히 본질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검증할 거, 내가 납득이 가능한가? 사람들 말을 듣고 오, 좀 본질적인데? 근데 내가 납득이 가능한지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런데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그게 사람들이 본질적이라고 해도 따르지 마시고, 저희 국룰 대신에 무슨 말이 써있죠? 내 룰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본질이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본질이 있고 내 본질이 있으면 내게 더 우선인 거죠. 국룰을 장점만 쏙 뽑아먹고 큰 손해 안 보는 방법, 획일화와 비교라는 큰 문제점에 안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뭘 선택할 때 국룰이란 게 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왜라고 질문해라. 그래서 그게 본질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라. 본질이어도 한 번만 더 확인해라. 내가 납득 가능한가? 근데 내 어떤 가치관, 취향과 맞지 않다? 그러면 내 룰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놈의 국룰 여기저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모든 걸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국룰에 따라서 하잖아요. 또는 남의 기준에 따르잖아요. 자, 다시 이렇게 그려볼까요? 가운데가 텅 빈 본질 없이 겉만 핥게 돼요. 나이키 운동화를 사는데 범고래 컬러가 좋대. 흰검이 좋대. 라고 그냥 남의 기준대로 하잖아요. 남의 기준을 그냥 따라가니까 죽되면 뭔가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경험 차원에서 진짜로 그 컬러를 내가 완벽하게 100%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100% 경험, 우리 라이프 코드에서 갱송해서 한 말이죠. 어떤 경험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는 충만해야 되는데 겉핥기만 되고 정작 본질은 못 경험하는 가운데가 없는 거야. 오사카에 가는데 왜 가는지를 모르고 가. 그럼 갔다 와도 왜 여러분들이 괜찮긴 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헛헛하지? 그게 뭔지 아세요? 오사카의 본질까지 경험하지 못해서 공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룰을 그냥 따르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줏대있는 인간이 되자, 뭐 획일화 비교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남의 기준으로 겉핥기하면 정말 그 분야를 경험 못합니다. 사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여행도 한 번뿐이고 운동화 한 켤레 이왕 사는 김에 아주 100%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100% 경험하기 위해선 그 분야의 본질까지 경험해야 돼요. 이게 그냥 국룰을 따를 때 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마지막에 나온 이 근본적 100% 경험, 이건 요 정도로 줄일게요.
획일화 비교만 기억하셔도 되고 마지막 건 줄여야 되는 게 이걸 지금 다 설명하자 그러면 거의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100% 경험, 본질까지 경험하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충만하게 경험한다. 요 단어들이 뭔가 계속 귀에 밟히고 가슴에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연 콘서트 완전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그 완전판에 나온 공허 충만 이론을 바탕으로 실전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 완전판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저 도형이 뭔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공허가 뭔지 100% 경험이 뭔지 충만이 뭔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라이브 이 콘서트에 오신 분들 이 국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곰순이님.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 여러분들 느끼시죠? 획일화와 비교의식에 쩌들어서 갈수록 몰개성한 그런 작은 신발 하나부터 그냥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몰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 좀 들어요. 그죠? 길 위에서님, 사회가 경직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건 너무 사회학적인 거긴 한데 맞아요. 뭐 취향과 다양성이 아까 제가 굉장히 인생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봅니다. 왜 아까 그랬는지 아세요? 어쨌든 내 취향대로 해야 진짜로 충만한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본질까지 들어가야 100% 경험에서 인생을 낭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회학적으로도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 평화를 위해서도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었죠. 소수를 굉장히 압박하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는 국룰에서 벗어난 거야.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너는 다수에서 벗어난 저기 위에 딴 분도 써놨어요. 아싸야. 이런 어떤 낙인찍기가 결국은 사회의 평화를 저해하고 소수들을 더 음지로 숨게 하고 때로는 그게 범죄로도 이어지고 또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인정해줘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개인의 개성과 이런 것들을 집단의 폭력으로 하게 되는 요즘 나오는 사회 현상들이 다 이런 사회 경직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획일화와 비교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시 그냥 단순하게 획일화와 비교는 옛날부터 도덕책에 나온 것 같은데 나빠 이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굉장히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또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국룰의 문제는 그래요.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성급한 일반이에요. 흔히 국룰이라고 말한 거 있죠. 저 왜라고 따지고 본질까지 따져 들잖아요. 그럼 실제로 본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룰은 제가 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너무 단순해요. 그냥 왜가 없이 되게 단순하게 밀어붙인 결과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룰 이렇게 인터넷 밈이 되는 거죠. 항상 뭐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깊지 않아서 꼴보기 싫다가 아니라 겉핥기만 하게 만들고 가운데 거대한 공허의 구멍을 만들고 여러분이 불닭볶음면을 국룰대로 취지해 먹었는데도 왜 나는 뭔가 불닭볶음면이 가슴에 가득 차지 않지? 왜 남들 다 하는 대로 오사카의 그 꼬치집에 갔다 오고 그 타코야끼를 그렇게 주문했는데 왜 나는 뭔가 흡족하지 않지? 라는 계속 인생의 공허감을 만들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텐션님의 말 국룰 대신에 마이룰 국룰 대신에 내 룰을 정립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제일이님, 저 좋은 얘기예요. 심지어 한국은 인생에도 국룰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20대에는 뭐가 국룰이고 대학 졸업할 땐 뭐가 국룰이고 취업할 땐 뭐가 국룰이고 결혼할 땐 뭐가 국룰이고 결혼해갖고 집 살 땐 뭐가 국룰이고 애 낳아서는 뭐가 국룰이고 애 유치원은 뭐가 국룰이고 그놈의 국룰.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끝내기 전에 저거 꼭 다시 한번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죠? 한국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국룰. 그래서 원래는 피로감을 피하려고 만든 국룰인데 이 국룰이 사람들을 더 피로하게 만들고 있죠. 아까 뭐라고요? 일정한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 비교 우위에서 열등하게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따위 국룰, 본질이 없는, 외가 없는 단순한 어디서 출발될지 모르는 출처 없는 아주 단순한 국룰은 여러분 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38평의 국룰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왠지 물어보면 나중에 뭐 그런 건 나올 거예요. 아주 부동산학적인 거밖에 안 나와요. 38평이 나중에 뭐 판매하기가 좋고 뭐가 좋다. 근데 그것도 인생 본질로 따져보면 별거 없어요. 일단 38평에 무조건 살아야 되느냐. 요새는 또 1인 사회고 2인 가족도 많은데 38평이 너무 클 수도 있고 아파트가 편하다 이런 것도 그냥 사람들이 말한 거죠. 나한테는 안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38평이 쓸데없이 청소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나는 54평쯤 돼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놈의 38평 아파트가 표준이다. 이걸 누가 정한 거예요? 따져보세요. 따지고 따주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그냥 되게 얄팍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으로 아주 얄팍하게 겉핥기만 한 경우가 있거나 최종적으로는 내 룰에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그런데 아파트도 그런데 뭐 20대 때는 어디 취직하는 게 국룰이고 뭘 하는 게 국룰이고 해외여행 몇 번은 갔다 와요 국룰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때야 국룰이고 좀 심한 얘기 할게요. 다 지랄 같은 얘기입니다. 선택의 피로, 기준 잡는 거에 피로를 줄여주는 걸 넘어서는 너무 큰 손해와 너무 큰 겉핥기가 있으니까 국룰은 대한민국에서 빨리 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